이번 이야기는 포항 사창가에서 여자 탈출한 썰 실화입니다. 딱 1년 전에 일어난 일임. 우리 할머니가 포항에 살고 계셨는데 돌아가심. 그래서 장례 치르고 난 다음 할머니가 혼자 사시던 집을 팔아야 됐어. 근데 당장 팔려니 너무 아쉽고 그래서 어른들도 흐지부지 밀어버렸지. 그 사이에 우리 엄마가 맏딸이어서 우리 가족이 거기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 여름이고 방학이니까. 근데 집이라고 해봤자 좀 작았어. 예전에 여기서 5명이 살았는데 믿기지 않았어. 우린 3명인데 일이 좁은데 방이 2개인데 하나는 다락 수준으로 허리 숙이기 힘들었어. 집이 상가? 무슨 가게 위에 거의 날림으로 지은 집이고 오래됐어. 포항역 바로 앞에 있는 가게 몇몇 개. 포항에 사는 언니들은 알지도 모름. 그 가게들 중 하나가 윗집임. 그래서 막 솔직히 좀 겁나기도 했는데 나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맨날 여름이면 포항에 와서 바다도 가고 그랬기 때문에 추억이 너무 돋았어.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지내는데 할머니 집 동네가 이상한 거야.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왔어. 포항 성매매촌. 솔직히 매년 놀다가 가긴 했었는데 할머니한테 애교나 부리고 내내 집안에 있다가 바닷가만 갔기 때문에 게다가 밤에 나갈 일도 없어서 진짜 눈치도 못 챘는데 그러고 보면 엄빠랑 할머니는 뭘 알기는 하셨던 모양인 것 같았어. 집이 골목 가게 할머니 집. 옆에 있는 가게 수는 일부러 안 적어 놓았어. 별로 안 떨어져 있었지. 가게 약도식으로 보여줄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골목이 너무 이상한 거야. 할머니 집이 옆 가게보다 좀 높아서 창문으로 보면 옆 골목이 다 보여. 근데 낮엔 커튼 쳐놓고 캄캄한 데가 밤 되면 여자들 웃음소리도 들리고 싸움소리도 들려서 창문 열어보면 시뻘건 불빛이 휘황찬란해. 내가 몇 년 동안 이 집에서 자면서 이걸 왜 몰랐나 진짜 의문이 갈 정도로. 거의 반 벗은 여자들. 늙은 언니들도 많은데 거의 반반이라고 보면 돼. 한 30? 40 정도 된 언니들도 있고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내 또래 언니들도 있었어. 내가 그거 엄마한테 아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밤에 나가지 말라고. 거기 언니들은 그냥 여자애가 골목에 나다니면은 욕한다고 그랬어. 멘붕 쩔어서 낮에만 돌아다니고 막판 육방 이런 데서 본 인신매매 썰 이런 거 생각나고 그래서 밤 되면 쥐 죽은 듯이 일찍 자고 그랬었어. 물론 낮엔 놀고 그러고 보니 거기 낮에는 진짜 조용했어. 가끔 근처 목욕탕 다녀오는 언니들이 골목에 있는 거 빼곤 사람도 없고 주변 창문에 다 커튼 쳐져 있고. 근데 그렇게 놀다 보니 언니들 다 기억할 거야. 볼라벤 온다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 안 그래도 포항은 바닷가라 내가 살던, 그러니까 전주보다 확실히 바람이 평소에도 센데 태풍 오면 집이 날아갈까봐 엄마랑 나 둘 다 패닉이었어. 아빠는 일 때문에 못 오고 전주 우리 집에 있었어. 근데 딱히 갈 데도 없고 포항은 마침 헬게도 아니길래 그냥 창문에 테이프 부시고 잤어. 이모도 포항에 살긴 사는데 거기서 좀 멀리 살았었는데 어디였지? 이? 동? 거기 살았어. 포항 사는 언니들 아마 130번 타고 가다보면 있을텐데 온천? 스포레 거기. 여튼 볼라벤이 지나간다는 날 밤에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볼라벤 그거 개구라였는지 여기만 안 심했었는지 이모 말로는 나중에 삼바가 더 심했다고 했어. 가끔 가다가 바람이 휘잉 하고 유리창 덜컥거리기만 하고 별일 없었어. 근데 반쯤 비몽사몽 잘라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집 계단을 막 올라가는 거야. 이 집은 밖에 철제 계단 하나랑 밑에 가게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할머니랑 가게 주인이 사이가 안 좋아서 가게로 가는 계단은 막아놨고 그 가게 주인도 요즘 골골거려서 가끔 나오는 거 빼고는 문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위층에는 할머니 집밖에 없어서
지금 이 오밤중에 누가 이 집에 올 이유가 없었어. 철로 된 계단 올라오니까 소리가 시끄럽게 나서 엄마도 일어나고 나도 일어났어. 다행히 문은 잘 잠궈놨는데 여튼 불도 못 켜고 누구지 하고 있는데 문을 갑자기 놓고도 아니고 손바닥으로 팡팡 두들기는 거야. 이날은 불빛 별로 없었고 볼라벤 때문에 손님도 없을 것 같아서 다들 닫았나 보더라고. 밖에 가로등 불빛에 문 밖에 서있는 사람 그림자가 보이니 기겁했어. 근데 가냘픈 여자 목소리로 XX 할머니 계세요? 이러는 거야. 우리 할머니 이름 부르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벌떡 일어나서 문 열어주는 거였어. 순간 놀랬어. 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브라랑 팬티만 입고 있는 언니가 있는 거야. 시급해서 비명 지를 뻔했어. 눈에 화장도 안 지우고 그래서 그런가 한 30살? 20대 후반 같아 보였거든. 근데 딱 우리 엄마 보니까 누구냐 하면서 엉엉 울어댔어. 그러니까 엄마가 괜찮다고 나 XX 할머니 딸이라고 그러면서 얼른 덮고 있던 이불로 언니 덮어줬어. 막 그러면서 뭐라 말을 거는데 솔직히 다 알아듣지도 못할 말이었는데 여튼 대략 내용은 너 누구한테서 애기 듣고 왔니? 어디 갈 거니? 이런 거 묻는 거야. 근데 언니도 다 알아듣고 꼬박꼬박 뭐라고 작게 대답했어. 나 일부러 의식하는 눈치였는데 나는 멘붕 와서 지금 오밤중에 이게 나니? 이러고 있는데 일단 들어와서 내일 아침에 보내줄게 이러면서 엄마가 그 언니를 부엌에 데려가더니 싱크대를 여는 거야. 또 개 뜬금없이 뭐지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 싱크대 안에 커다란 그 식용유? 식당에 쓰는 식용유 통이랑 막 뜬금없이 나무판자 같은 걸 기대놨었어. 그거 다 치우니까 아래층 천장으로 넓게 벽에 구멍이 뚫려 있었거든.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튼 거기에 언니를 들여보냈어. 이불이랑 베개 쥐면서 지죽은 니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 그래놓고 내일 일찍 일어나야겠다면서 갑자기 나더러 다시 자라고 했어. 물론 나는 멘붕 시켜놓고 이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 엄마가 하는 말도 멘붕이었지. 할머니랑 엄마는 여기서 30년 정도 살았어. 엄마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거든. 근데 가끔씩 이 동네에서 맞은 언니, 주로 포주들한테 맞은 언니들이 나올 때마다 할머니가 쯧쯧 혀를 차며 불쌍히 여기는 걸 봤다고 했어. 이때는 진짜 말 그대로 빚이나 인신매매로 팔려 나온 언니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언니들이 막 순박하고 그런데 포주들은 별별 사람들을 다 데려왔어. 주로 군인들을 막 데려오면서 죽어나가는 언니도 있었다고 해.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끔 골목에 나가서 방금 길거리에서 두들겨 맞은 언니들한테 네 새벽에 저 집에 오면 집이건 어디건 네 왔던 데로 돌려보내줄게 이런 투로 기속말을 했다고 했어. 참고로 낮이나 밤에는 그때 포주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해. 그 말 듣는 당시엔 포주들이 보고 있었으니까 별일 다 본다면서 뭐라 하던 언니들이 꼭 10중 8구 밤에 결국 할머니네 집을 두들겼다고 했어. 그러면 할머니는 얼른 아까 그 싱크대 구멍에 들여보냈었다고 해. 다음날 새벽에 버스터미널에서 목적지 가는 표 사주고 그랬다고 하더군. 기차는 안 됐었어. 포항역 바로 앞이라 포주들 많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나름 유명해졌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골목에서 언니들 사이에 암암리에 할머니한테 가면 집에 간다고 나이 많은 언니들이 알려주고 방금 팔려온 언니들이 밤중에 도망가기도 했다고 해. 그러다 보니 포주들이 알아내고 집에 쳐들어와서 난리 났다고 했어. 굳이 할머니 집에 간 이유가 할머니 빼고 다른 이웃들 그러니까 골목에서 영업 안 하는 그냥 가게. 다른 이웃들은 그 포주들이랑 협력해서 막 도망 나오는 언니들이 있으며 탈출시켜주는 척 하면서 다시 돌려보내기로 약속돼 있었다고 해. 할머니 집 이 가게 주인들도 그러고 물론 다시 붙잡힌 언니들은 두들겨 맞고 근데 할머니가 멀쩡히 탈출시켜주니까 빡쳐서 난리치게 됐어. 밤중에 집 두드리면서 쌍욕하고 맨날 아침에 엄마가 학교 가려고 나와보면 험상궂은 포주들이 집 앞 계단에 떡하니 서서 들어오는 언니들 있나 감시하고 여자하고 집에 들어갈 때도 포주들 있는데 가끔은 엄마한테 쌍욕했다고 해. 너네 애미 죽는다고. 그러다가 포주들한테 진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랬다고 해. 근데 88 월드컵 이후로 여기서 일하는 언니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해. 진짜 명품백 갖고 싶어서 일하는 언니들도 생기고 젊고 예쁜 언니들이라던가 빚에 팔려나온 언니들은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고 늙은 언니들이랑 그렇게 명품백 사러 온 언니들만 나와서 더 이상 할머니 집 두드리는
일은 없었다고 해. 그래서 엄마도 언니들 사이에서 할머니 집 이야기 없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집에 온 언니는 어디서 주워 듣고 왔나봐. 그 얘기 다 듣고 보니까 엄마랑 나 둘 다 밤샜어. 이쯤 되면 이 언니도 명품백 사러 온 언니 아니냐고 물을 텐데 아니야. 근데 이건 엄마가 아침에 말해줬어. 다음에 아무튼 벌나벤 지나간다고 하더니 개불 바람도 신선하게 불었어. 거의 동틀 때쯤? 4시에 5시쯤에 엄마가 싱크대에서 언니를 꺼내주더니 내 옷을 좀 꺼내달라고 했어. 그래서 얼른 옷 고르고 있는데 엄마가 어차피 입다가 버스에서 내리면 다시 살 거라고 제일 안 좋은 거 주라고 했어. 엄마. 그래도 젊은 언니인데 무안할까봐 일단 집히는 대로 줬어. 입고 나가서 엄마가 전화로 콜택시 불렀어. 포항역 앞에서도 택시 많이 있는데 여기 택시들도 거의 거기 포주들이랑 얘기 다 돼 있는 듯. 아무튼 엄마가 전화로 택시 도착해도 빵빵거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걸 들었어. 나중에 들으니 전에 그렇게 걸린 적 있었다고 해. 여튼 엄마가 준비하면서 어제 언니가 말해준 걸 나한테도 말해줬어. 이 언니는 얘기해보니 원래 지능이 좀 딸리는 그런 언니라고 해. 원래 이 골목에서 일하던 언니들은 학교 제대로 못 다녀서 말하는 게 좀 어디 모자라 보이는데 이 언니는 좀 더 심하다고 해. 선천적으로. 그래서 엄마 아빠 포기하고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다가 여기로 왔는데 엄마가 보기엔 이게 나쁜 짓인지도 모르고 원래 이런 데서 일한 듯 하다고 했어. 근데 뭐 딱히 포주들도 모자라니까 싸움도 안하고 돈 욕심도 없는데 재작년 그러니까 2011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포항 성매매 관련 괴담 취재를 왔어. 사실 포항의 촌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시외 터미널에도 있고 시내에도 있고 많았다고 해. 시내 1km 반경 안에서 언니 9명이 자살하기도 하고 포항 포주들은 무슨 회까지 만들어서 조직적이어서 예전에 죄 없는 언니들도 빠져나가기 힘들었는데 그 포주들이 만든 단체랑 포항 경찰들이랑 매우 친했다고 해. 막 회식 2차는 무조건 언니들이랑 하고 이러면서. 그러고 보니 그 골목 바로 옆에 파출소 있었어. 여튼 그래서 취재를 하다보니 PD가 언니를 보고 인터뷰도 하고 경찰에 진정서도 내고 그러라고 했어. 여기까지 괜찮았는데 그 경찰에 낸 진정서라 인터뷰랑 고스란히 언니 포주한테 가게 됐어. 언니가 인터뷰한 거랑 경찰에 진정서 낸 거랑 다 한 포주가 빡쳐서 허구한 언니를 죽으라 패기 시작한 거야. 언니는 처음에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막상 맨날 맞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주변 다른 언니들도 원래 이 언니가 인터뷰하고 그런 것 때문에 성매매 길 막혔다고 처음에 싫어하다가 포주한테 맞는 거 보니까 불쌍하게 여기게 되어 할머니 집 가르쳐준다고 했어. 24시간 안에 이런 걸 엄청난 걸 들으니까 내 머릿속은 에? 이런 수준이었는데 밖에 택시가 도착해서 엄마가 얼른 내 등 떠밀면서 언니랑 팔짱 끼고 가라고 했어. 언니랑 팔짱 끼고 계단 내려갔는데 솔직히 좀 무서웠어. 엄마 말대로 포주가 계단에 떡 나와있으면 어째? 다행히 골목이 텅 비어있었어. 그래도 누가 막 귓잘처럼 튀어나올까봐 얼른 택시 안에 들어갔지. 엄마가 뒤따라 나와서 그대로 시외터미널로 직진했어. 시외터미널 가서 엄마가 언니 버스표 끊어주고 표랑 돈 몇만원 쥐어주면서 내가 하는 건 여기까지고 나머진 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살으라고 했어. 그렇게 언니는 버스를 타고 갔어.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난 좀 뿌듯했다고나 할까 그런 면이 있었어. 할머니가 그런 일 한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엄마도 이런 거 쉽지 않았을 텐데 견뎌낸 게 놀랍고 자랑스럽고 뭐 그랬었어. 할머니 집에 돌아오니까 뭔가 골목이 술렁술렁 할 때부터 좀 불안했어. 아니나 다를까 몇몇 남자들이 계단 앞에 있는 거야. 딱 보고 포주구나 싶으면서 심장이 철렁했어. 근데 막 젊은 깡패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다 늙은 아저씨 할아버지야. 그게 더 무서웠어. 엄마가 앞에 먼저 걸어가면서 계단 올라가니까 한 아저씨가 세우면서 그 쌍년 어디 가냐고 물었어. 분명 할머니를 부른 것 같았어. 순간 소름 돋았는데 엄마가 다행히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 이 집 밑에 가게 주인 친척이라고 소개를 했어. 와 임기응변 쩔어.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미심쩍은 눈으로 엄마랑 나 흘겨보더니 그냥 골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엄마가 손짓으로 빨리 오라고 해서 올라가서 문 잠그니 골목 쪽으로 난 창문 안에서 유리가 깨진 소리가 또 났어. 놀라서 내다보려고 하는데 엄마가 내다보지 말라고 해서 소리만 들었지. 시내라서 좀만 가면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문 다 꽁꽁 닫아놓고 소리가 웅얼거리듯이 다 들리는데
막 흐느끼는 소리, 우는 소리, 욕하고 고함치는 소리. 진짜 막 순간적으로 아, 그 언니는 왜 이 집에 와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평소엔 낮에 조용하던 골목인데 갑자기 저 난리치는 이유는 100% 그 언니 때문이야. 난 솔직히 당장이라도 전주로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지금 가면 더 의심받기도 하고 예약해놓은 기차표가 사흘 더 남아서 사흘 더 지내기로 했어. 근데 사흘은 무슨, 이틀 만에 그 집을 나오게 됐어. 언니를 보내고 첫날 잠을 잤어. 그 다음날 점심쯤에 밥 먹고 있는데 누가 또 문을 두들기는 거야. 근데 그냥 두들기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문이 부서져라 두들기는 거야. 순간 머릿속으로 아, 퍼주구나 이러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더라. 엄마가 얼른 일어나서 문을 열어줬어. 도망갈까 싶었는데 딱히 도망갈 데도 없어서 그냥 앉아서 휴대폰 꽉 쥐었어. 여차하면 한 놈 얼굴 때리고 튀려고. 다짜고짜 들어오는 두 명의 양반은 역시 표주였어. 들어오자마자 엄마한테 너희 개같은가, 니가 무슨 밑집 친척이야? 너희 그 딸내미 맞지? 너 내가 기억하는데냐? 어? 엄마는 무표정이었어. 무표정이니까 그 새끼들이 더 말해. 듣다 보니 그 새끼들이 엄마가 할머니 딸이란 걸 알게 된 이유를 알게 됐어. 그 가게 주인이 포주들이랑 술친구야. 술친구니까 당파 전화번호 아니까 가게 주인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해. 뭐 이 동네는 얼마나 썩은 거지 대체. 시발년이 죽으니까 이제 또 갱판 치냐. 니 왜 우리랑 엮이러드냐 시발년아. 솔직히 말하면 더 심한 말들이었지만 언어순환했어. 근데 엄마는 계속 무시했어. 대신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턱 막고 서있는데 그게 얼마나 솔직히 걱정되고 멋있었었어. 여튼 계속 무시하니까 그 새끼들도 할 말이 떨어졌는지 뭐라고 하면서 나갔어. 엄마가 문 닫고 다 먹은 밥상 치우면서 그냥 묵묵하게 한마디 했어. 너 버스 타고 먼저 이모네 집 가있으라고. 나도 딱히 별말 안했어. 갈아입을 옷만 챙겨서 얼른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진짜 급하게 챙겨서 트렁크는 놔두고 가방만 챙겼어. 챙기고 문을 활짝 열었는데 계단 밑에 아까 그 두 명이 서있는 거야. 솔직히 진짜 무서웠어. 막 여름인데 땀이 쑥 들어가고 심장 소리가 귀에 덜컹덜컹거리는데 그래도 설마 사람 많은 여기서 뭔 짓 하겠냐 싶어서 얼른 내려가야지 하면서 조심하며 내려가는데 땅에 발이 닿자마자 이 새끼들이 식으로 쪼개는 거야. 와 미친, 귀신도 이거보단 덜 무섭겠다. 니가 그년 손녀냐? 이래 묻는 거 무시하고 얼른 그냥 내려갔어. 걸어가다가 무서운 거 못 참고 뛰었지. 뛰어가서 버스 타고 이모 집으로 왔어. 엄마는 나머지 짐 챙겨서 간다고 하는데 엄마가 좀 위험한 거 느꼈나봐.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빠가 전주에서 왔어. 근데 이 새끼들이 아빠가 집 앞에 나타나니까 역시 쪼개면서 기둥소방 뭐를 짓거렸다고 했어. 우리는 결국 후다닥 그 집을 나오게 됐고 그 집은 나중에 팔렸나? 빈집인가? 지금 잘 모르겠어. 여튼 난 그 이후로 포항 이모집도 잘 안가고 포항 공포증이 생겼어. 이모집 안전한데 말이야. 그래도 반점은 궁금해. 그 언니 아직 잘 있을까? 뭐 다른 데로 흘러가서 또 맞거나 살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우리 할머니나 엄마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는 다행인 게 아닐까 싶어. 엄마 할머니 사랑해요.